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은 피고인 신문까지 재판 지연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피고인 신문은 결심 공판 때 검찰의 구형에 앞서서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피고인 신문에서 할 말이 아주 많다면서 별도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선고 기일이 한 기일이 늘어나니까 선고까지 2주라는 시간을 또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별도 선고 기일을 잡아줬는데 이재명은 정작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일찌감치 퇴정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만 벌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 신문으로 2주를 벌었죠.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서 또 2주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개월의 시간 벌기에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시점상 코로나19 확진 핑계도 내세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더라면 이달 말쯤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 다음 달 말이나 되어야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은 오늘 정인석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재명은 또 당시에는 고 김문기 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팀장이었다고 했고 그 후에 인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정진상, 유동규, 김문기와 이재명이 패밀리이자 측근 그리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산하기관 팀장이 시장하고 패밀리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고인이 벌떡 일어나 앉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김문기 전 처장과 수차례 만났다는 증거로 제시된 세미나 참석 사진 그리고 해외 출장 동행 사진 등이 제기돼서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는 검찰 신문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제 기억 속에 없다. 재판을 계속하며 상기해봐도 특정되는 기억나는 장면은 없다. 이렇게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들이밀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라서 사람을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입력됐다고 해서 그 기억이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게 정상이다. 제가 해외 출장을 나중에 세어보니 16번 갔던데 한 번 가면 10몇 명씩 간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동규가 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한 것이 맞는 것 같고 김문기 전 처장은 유동규 밑에 있는 직원에 불과하다. 팀장과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다. 유동규와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김문기 전 팀장을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칠 건 또 아닌데 아는데 왜 모른다고 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고 김문기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워낙 당시에 일들이 많았고 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사소한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 김문기 씨의 극단적 선택 소식은 사소한 기사가 아니었죠. 여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사소한 기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서특필됐습니다. 기자들이 이재명에게 김문기 씨를 아느냐고 물었던 것도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는 당시 제기됐던 대장동 특혜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의혹 제기자가 매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맞다.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인데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일일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503억 원을 공공환수해서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나 검찰의 중립을 이탈한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란 보수 진영에서 불평할 일이지
좌파 후보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죠. 또 검찰의 정치적 공격으로 대선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지 자기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부당한 주장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서 사무실에도 못 가고 차에서 일하고 길바닥에서 화장하던 상황인데 사소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재차 반박했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반박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재명은 오늘 검찰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안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사칭 관련 위정교사 의혹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관심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곧이어 내려질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김성진 판사가 부장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좌파 성향의 판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고에는 가급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판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요즘 이재명 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판사 3명이 그러니까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 판사죠. 판사 3명이 원칙에 따라 합의와 유무죄 그리고 형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좌우 배석 판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에 남을 판결에 대해서 부장판사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진 부장판사는 물론이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이학인 주심판사, 또 박명 배석판사 등의 판단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무죄는 세 판사의 합의로 결정이 나고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벌금형으로 결정됐을 때는 세 판사가 적어낸 벌금의 평균 금액을 벌금액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가령 A 판사 80만원, B 판사 300만원, C 판사 500만원을 적어냈다면 종합 880만원 나누기 3으로 해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선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이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300만원을 적어 넣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이 70만원씩 적어 낸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죄 선고면 무조건 벌금은 몇백만원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피고인신문 관전평은 초지일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변에 떠넘기고 산하기관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뿐 자신은 하나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김문기 씨를 정말 몰랐다면 대장동 사건 초반 Q&A를 왜 김문기 씨가 만들었을까요? 고 전형수 전 비서실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시장님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심 공판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까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정도면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 역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생각과 행동은 더욱 다급해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